그 판사님이 그렇게 판결문을 내고 그렇게 1년형 나온 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했다. 아, 그럴만했다. 네, 그럴만도 했다 생각이 들고, 그럴만도 했다는 건 뭐냐면 결국 그 피고인의 태도가 이 양형의 가중 요소가 되지 않았나. 피고인 이재명의 태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였는 민주당의 전반적인 사법부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압박을 한다고 했던 게 그럼요. 역효과를. 검찰은 뭐 비난할 수 있죠. 네. 검찰은 왜냐하면 죄가 있다고, 죄가 있으니까 처벌해 주세요. 네. 라고 이제 처벌을 요청하는 측이니까. 네. 어떤 그때 김태규 권한대행하고 김우영 의원님 막 주고받고 야 얌마 뭔마 막 하다가 네. 마지막에 그 김우영 의원이 흥분해가지고 하느냐, 이거 어디 법관 주제에 이게 나와요. 네네네. 어? 이게 판사들이 안 받겠습니까? 그걸? 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선고 이후의 태도도 보면은 그렇죠.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 나는 죽지 않는다.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그 전날 그 중형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 다음날 이른바 그 장애 집회가 자기의 사법 리스크와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한다면 네. 그 자리는 안 나오는 게 맞죠. 자기가 나서서 나는 죽지 않는다 이야기하면 그게 누가 봐도 그건 판결 불복이죠. 그게 또 불리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또 태도가 계속 불순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1년 징역형 예상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1년 징역형은 뭐 민주당 쪽도 놀랐겠지만 사실 우리 국민의힘도 유죄는 확신했지만 네. 검찰 구형이 높게 나오긴 했지만 설마 했죠. 근데 1년 징역형이 나와서 저희들도 좀 이례적이다는 생각은 다 했습니다. 이례적이다. 예. 근데 또 그 판사님이 그렇게 판결문을 내고 그렇게 1년형 나온 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했다. 아, 그럴만했다. 네, 그럴만도 했다 생각이 들고, 그럴만도 했다는 건 뭐냐면 결국 그 피고인의 태도가 이 양형의 가중 요소가 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그 판사님은 그 대법원에서 내놓은 규정에 따라서 양형의 이제 가중 요소를 최대한 이렇게 반영을 한 건데, 네. 일반 상식적인 눈에서 봤을 때도, 일반인이 봤을 때 태도가 불순한 건 사실이잖아요. 되게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한테 혼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재판정에 설 때도 되게 범죄 혐의자로 형사 피고인이 됐으면 유무죄를 진짜 긴박하게 정말 치열하게 다투는 거 아니면은 네. 유죄를 자기가 인정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건 잘못했습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초지일관 결백을 주장하고 검찰의 무리한 조작 기소라는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유지했기 때문에 유무죄를 너무 심하게 다투다 보니까 저는 그 사법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나치게 좀 사법부를 불편하게 하는 태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이 사실은 뭐 재판장도 볼 때는 헌법에 보면 뭐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률에 따라 한다는 것은 증거와 법률을 가지고 한다는 거고, 네네. 법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법률과 양심에 따라합니다. 양심에 따라는 건 사람이 공감하고 사람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갖고 있는 옳을 바른 마음에 따라서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놈이 정말 죄질이 나쁜 놈이다 그러면 당연히 유죄로 확신이 재판장에 들면 거기에 가중 요소를 줄 수밖에 없죠. 그런 저는 피고인 이재명의 태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였는 민주당의 전반적인 사법부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압박을 한다고 했던 게 그럼요. 역효과를. 검찰은 뭐 비난할 수 있죠. 네. 검찰은 왜냐하면 죄가 있다고, 죄가 있으니까 처벌해 주세요. 라고 이제 처벌을 요청하는 측이니까 당연히 변호사 측도 있고 또 피고인은 또 방어권이 있는 거니까 검찰을 뭐 비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법부를 비난해서는 안 되죠. 사법부의 판결을 일단 지켜보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상권분리 원칙의 기본 상식이죠. 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선고 이후의 태도도 보면은 그렇죠.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벌써부터 이제 판결에 좀 불복을 얘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야권에서도 비명계에 움직이면 죽는다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으름장을 좀 놓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일관된 태도를 이제는 못 먹어도 고할 수밖에 없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1심을 앞두고 자기는 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열심히 뭐 무죄 강변을 했지만 강변을 해서 법리적으로 싸우는 건 좋지만 막판에 가서는 이제 예정된 그 선고가 있기 전에는 뭐 거의 매주 나와서 뭐 말은 뭐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사법부를 겁박하는 태도를 많이 보였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전반적인 그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네. 지난번 국정감사 때인가요? 그 방통위원장한테 민주당의 누굽니까 김우영 의원이 네. 막 싸우다가 무의식적으로 나온 단어가 하나 있죠. 어떤? 그때 김태규 권한대행하고 김우영 의원님 막 주고받고 야 얌마 뭔마 막 하다가 네. 마지막에 그 김우영 의원이 흥분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 법관 주제에 이게 나와요. 네네네. 어? 이게 판사들이 안 받겠습니까? 그걸 아. 어디 감히 법관 출신 주제에 이게 나와. 음.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수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카테고리가 돼 있습니다. 기득권으로 돼 있고 영화에 보면 교수는 항상 나쁜 사람 나오잖아요. 검사도 나쁜 사람으로 돼 있고 기자들도 대부분 나쁜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영화에서는. 근데 판사한테는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판사 출신 주제, 법관 출신 주제 이런 게 그 사람이 당대표 정무실장이에요. 툭 튀어나왔어요. 오죽했으면 이재명이 내가 불러가지고 경고해가지고 그 정무실장 사퇴시켰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태도, 그러니까 애티튜드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 무의식적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다가 1심에 자기들 세게 받으니까 이제 이거 못 먹어도 고다. 테러는 없다. 끝까지 가자. 뭐 저는 그냥 그런 태도로 지금 또 장애 집회한 거고 아마 2심 항소심 뭐 내년에 되겠지만 그거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유증교사제도 납부가 아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은 그냥 끝까지 고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대표적인 게 이번에 장애 집회에서 나온 거죠. 죽지 않는다는 게 그게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그 전날 그 중형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 다음 날 이른바 그 장애 집회가 자기의 사법 리스크와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한다면 네. 그 자리는 안 나오는 게 맞죠. 자기 입장에서는 안 나오고 거기 나머지 민주당이나 다른 기타 야당들이나 일반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뭐 윤석열 정부를 비난할 수도 있고 뭐 김건희 특검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면 되는 건데 자기가 나서서 나는 죽지 않는다 이야기하면 그게 누가 봐도 그건 판결 불복이죠. 그게 또 불리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또 태도가 계속 불순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혹시 좀 어느 시점부터 빠질 거라고 혹시 보시나요? 이 그리고 또 지지율이 많이 저조해지면 이 친명계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